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거품이 쏙 빠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를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최근 새누리당에서 발생한 내분 사건에 관해 보도된 뉴스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새누리당 안에서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박계 총사퇴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친박계 이선 후퇴론을 주장해온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의원총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경 발언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후보 빼고 다 바꾸라는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가서는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2002년 대선보다도 구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친박계 내에서 쓴소리를 마다 않던 유승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후보 주변이 박 후보가 대통령이 다 된 줄 알고 이미 부패했다는 게 국민의 시각이라며 자신을 포함해 모두 물러나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 바람에 맞설 수 없다는 발언이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 입에서도 터져나왔고 박 후보가 당내 소통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통합을 하시겠다는 후보가 당내 정몽준 이재호하고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 어떻게 선거를 치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비서실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다 나가면 누가 대선을 치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새 판짜기 바람이 불어닥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도부 총사퇴론에 휩싸인 새누리당의 당내 파열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죠. 한광옥 전 민주당 고문의 영임을 둘러싸고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고문을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박 후보는 한 전 고문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이루기 위해 큰 결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몇 분 또 이렇게 우리가 영입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하고 함께 그분이 이제 화합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은 무분별한 비리 인사 영입이 쇄신 이미지를 깨뜨린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갈등도 재연됐습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지난 의원총회를 통해 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 추진에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로는 경제 민주화 추진이 어렵다면서 지도부 사퇴론에 가세했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정치 쇄신과 대선 공약을 맡고 있는 위원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도부 총사퇴론에 이어 선대위 소속 위원장들까지 현안을 놓고 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새누리당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박 후보의 비서실장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으로 친박 이선 후퇴론의 표적이 되어온 최경환 비서실장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최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선거 전략에 오류가 있었다면 자신에게 돌을 던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저 최경환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당내 불화와 갈등을 끝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후보는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실장의 충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젠 화합으로 가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인적 쇄신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도 코앞에 두고 있고 또 이게 모두 화합으로 가야 하는 마당에 비난을 하고 잘못했느니 뭐 했느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남경필 의원 등 지도부 사퇴론을 주장했던 의원들은 특정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다며 전면 쇄신 요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치쇄신 특위 위원들도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영입이 부적절하다며 박 후보에게 면담을 요청해 당내 논란이 가라앉을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후보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내분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광옥 씨 영입을 놓고 불거진 반발에 더해서 지도부 전면 교체 요구까지 다시 불붙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충청 지역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도부를 전면 교체하라는 요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선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자신부터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뒤엎어갖고 새로 시작을 하자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를 포기하자는 얘기나 같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해온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선급 의원 10여 명이 오늘 저녁 긴급 회동을 한 데 이어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들도 긴급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 체제 개편 없인 대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됐습니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은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에 연루된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고문을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임명한다면 자신은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의 핵심적 역할을 할 뿐으로 새롭게 영입한 인사가 비리 연루자라면 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의 쇄신을 한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경제 민주화를 놓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며 박 후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후보는 안대희, 김종인 위원장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혼란을 가라앉히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대통령 박근혜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10월 4일자 칼럼인데요. 일각에서는 과거사 관련 박근혜 후보의 실언과 측근들의 연이은 비리를 박 후보가 고전하는 이유로 본다. 그러나 이는 현상적인 진단일 뿐이다. 근본적 원인은 선거 구도가 점점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짜이는 데 있다. 과거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박근혜 후보가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로 간주되는 안철수 후보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한국 사회같이 역동적인 공간에서 과거가 미래를 당해내긴 참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과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지닌 4가지 문제를 갖다 얘기하는데요. 첫째, MB정부의 신발전 정책을 닮은 5년 전 박근혜표 줄푸세 정책을 별다른 해명도 없이 정반대의 경제민주화로 바꾼 데서 엿보이듯 대통령 박근혜는 언제든 다시 재벌 중심 경제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정치 영역에서도 대통령 박근혜는 권위주의적 형태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 선거 캠프 안에서조차 수평적 소통과 내부 비판이 눈에 띄지 않을진데 막상 대통령이 된 후에 어떻겠는가. 셋째, 국가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박 후보의 리더십은 검증되지 않았다. 미국의 쇠퇴, 중국의 부상, 일본과의 갈등이 겹치는 가운데 북한발 위기를 관리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선 비스마르크나 키신저 수준의 지혜로운 국가대 전략이 요구되는 바 박 후보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넷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 상층부의 부정부패다. 물론 대통령 박근혜는 공공정신에 투철하지만 친박 측근 사이에서 부패가 먹물처럼 번지는 현실이 입증하듯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박 후보를 둘러싼 인적 자원의 다수가 과거 인물이라는 점이 이런 우려를 정당화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는 지금 그 새누리당이 내분에 빠지면서 이렇게 다가온 위기가 박근혜 후보 자신에게 있다면서 박근혜 후보가 변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오늘의 민주다원화 사회는 대통령 박근혜가 국민을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요구한다. 박 후보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는 대선 구도를 미래와 미래의 경쟁으로 바꿔야만 승리를 기약할 수 있다. 자신과 주변을 일신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후보의 승리는 무망하며 스스로 역사적 책임을 다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이런 새누리당의 위기가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의 문제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박근혜 후보가 자기 자신과 주변을 일신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박근혜의 아버지 비판은 윤리적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9월 27일자 칼럼인데요. 자식이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개인 윤리에서 불효다. 그러나 통치자는 아버지라도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는 게 도리다. 동생이 형을 꾸짖는 것은 집에서는 예의가 아니지만 그 동생이 대통령이라면 주저없이 해야만 한다. 그것을 못해서 노건평 씨와 이상득 씨가 감옥에 갔다. 박 씨 집안의 장녀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박근혜의 아버지 비판은 따라서 윤리적이다. 박근혜가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사로잡혀 있는 한 효녀는 될지언정 통치자는 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동아일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을 지정하고 과감히 그 탈박정희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오이디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사용해 정신적 부친 사례가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얘기한다. 미래가 과거보다 나을 것으로 보는 사회는 정신적 부친 사례를 감행해야 한다. 박정희라면 개인의 윤리와 구별된 정치의 도리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저승에서 딸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른다. 내가 죽도록 사랑한 이 나라를 네가 발전시키고 싶다면 네가 먼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는 현상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모두 함께 다루는 기사인데요. 일단 현상적으로는 지금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게 역사 발언 때문인데 그 역사 발언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을 갖다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박근혜 후보의 지금 자세를 갖다가 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은 전형적인 독재자 스타일입니다.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자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인물이기도 한 것이고요.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진 독재자 스타일의 그 리더십도 버리라는 얘기죠. 물론 동아일보는 독재라는 민감한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요.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이번 그 새누리당 내분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많은 언론들의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박근혜는 박정희의 독재 스타일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갖다가 다들 내포해서 기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친 사례를 통해 문명이 발전했듯이 박근혜 후보도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박근혜 후보에게는 필요한 조언인데요. 과연 박근혜 후보가 이런 동아일보의 조언을 갖다가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박근혜 단독 플레이 한계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10월 8일자 사설인데요. 이 사설에서는 이제 사설 제목에서처럼 박근혜 후보가 단독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지금 문제에 봉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독 플레이, 한마디로 독재라는 것이죠. 박근혜 후보 대신 당과 캠프를 안정시킬 자장은 없고 박 후보가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는 방사형 구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결정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기 의견을 드러내놓고 밝히기를 꺼린다. 한강옥 전 고문의 영입 과정에서 핵심 측근들조차 내용을 잘 모른다며 후보만 안다는 말을 되풀이한 게 그 예의다. 지난달 박근혜 후보는 2030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인기 프로그램인 KBS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겠다는 타진을 했다. 김종인 국민행복 추진위원장이 역할을 했지만 KBS 측의 반대로 출연은 무산됐다. 캠프 내에선 후보 비서실장이나 대변인도 모르게 일이 추진했다며 KBS와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당 내부에 있는데도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내에 다양한 인맥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능력을 박근혜 후보가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떤 결정을 직접 내려주기 전까지는 누구도 주변에서 의견을 드러내놓고 밝히길 꺼려할 정도로 지금 경직된 분위기라는 거죠. 완전 독재 체제인데요. 이런 완전 독재 체제 속에서는 개개인의 핵심적인 능력을 꺼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그 주변을 탓하는 얘기를 한 걸 갖다가 이 기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7일 기자들을 만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각자가 선 자리에서 나는 당의 승리를 위해 그동안 뭘 열심히 했는가, 또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아닌 박근혜 후보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당과 캠프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의 주문을 제대로 실천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후보가 뭔가 결정해서 각자에게 역할 분담을 시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은 박근혜 후보의 독재적 통치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독재적 통치 스타일을 버리지 않는 한 지금의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박근혜 캠프,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대선 필패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5일자 사설인데요.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조중동과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모두 입을 모아서 박근혜 후보 본인이 지금 새누리당 내분에 빠진 문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후보보다는 박근혜 후보 주변이 오히려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악의 국면에서조차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최고위원과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개천절인 3일 골프를 치다가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줄행량을 쳤다. 전날 박근혜 후보가 추석 민심을 엄중하며 강조하며 독려한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 쇄신파의 좌장을 자처하는 남경필 의원은 골프치기 몇 시간 전에 라디오에 나와 친박계가 이선 후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제 쇄신을 주장하는 그 의원들조차 개천절날 골프나 치고 대선 국면에 전혀 관심도 없는 상황이면서 그러면서 무슨 쇄신이냐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문화일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쇄신파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자신들의 의견을 갖다 내비칠 수 없는 독재자적인 그 시스템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문화일보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기보다는 시스템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혀 나서지 않고 골프나 치고 이런 좀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열쇠는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 시간이 없다고 피할 길이 아니다. 비상한 각오로 쇄신의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대반전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일보는 지금 이 새누리당 내용의 문제 자체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있지만 이런 그 문제를 갖다가 타개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쇄신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역시 박근혜다라는 거죠. 박근혜 후보가 4.11 총선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번 대선도 쇄신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문화일보의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보수 메이저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지금이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박근혜 후보가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이렇게 정면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저것 고치라고 얘기하는 일이 드문데요. 진보 언론에서 할 법한 박근혜 후보 비판이 이렇게 보수 메이저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의 위기가 정말 아주 커다란 위기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보 메이저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일보의 사설입니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가 공허한 까닭이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10월 7일자 기사인데요. 한국일보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가 매우 공허하다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 일각의 인적 쇄신 요구엔 입을 다물면서도 경제민주화는 확실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핵심 참모들을 비롯한 주변 세력이 똘똘 뭉쳐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공유해도 모자랄 판에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성장 만능의 시장 보수 일색으로 뭘 실천하겠다는지 궁금하다. 그나마 시대정신을 쫓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의 유일한 인물이 김종인 전 의원인데 벌써부터 여당이 집권하면 토사구팽 1순위가 될 것이란 얘기가 떠돌고 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새누리당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진짜로 할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알아보고 좋은 사람을 데려다 쓰며 데려온 사람을 소중하게 부리고 이를 믿고 맡기는 지도자는 어떠한 뜻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를 둘러싼 세력에선 경제민주화를 담보할 의지도 철학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며 경제민주화를 외쳐대니 공허한 말장난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요구하기보다는 박근혜 후보 자체를 그냥 비판하고 있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10월 8일자 기사입니다. 박근혜 느리고 소극 대응 반전기회 놓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경향신문은 박근혜 후보를 두고 신중한 것인가 아니면 무능한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는데요. 이제 신중한 게 아니라 무능한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대응 양상은 친박근혜계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의 돈공천 의혹 정국과 과거사 사과 정국, 이번 쇄신 정국까지 거의 판박이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막바지에 불거진 측근 현 전 의원의 의혹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선을 그었다. 아니란 인식 비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다른 경선 주자들이 TV 토론을 보이콧했고 지지율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자 그제서야 당의 손을 빌려 관련자들을 제명했다. 인혁당 2개 판결 발언으로 촉발된 과거사 사과 정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있다거나 홍일표 대변인의 사과 논평을 철회하는 등 갈수록 혼란을 키웠다. 지지율이 급락하자 지난달 24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다. 소통 부재와 실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제 박근혜 후보가 위기 대응 능력이 아주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현영희 의원 사건을 비롯해서 위기가 발생하면은 그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유야무야 넘기려고만 하다가 이 위기가 너무 커지면은 그때서야 무거운 엉덩이를 끼고 일어서서 위기에 대응하는데 그렇게 위기에 대응했을 때는 이미 때늦은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새누리당 내에서 한 관계자가 이렇게 비판했다고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의 인사를 볼 텐데 그럼 과연 대통령이라고 보겠느냐. 문책도 너무 늦고 대응도 너무 늦다. 후보가 실수하면 참모가 책임지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냥 꼬인 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이렇게 박근혜 후보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국민이 박근혜 후보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갖다가 높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경제를 망쳐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완전 이명박 대통령이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경제 상황을 갖다가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통해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박근혜 후보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왜곡된 쇄신인식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처럼 문제에 대해 늦은 대응을 하는 것은 쇄신 요구나 과거사 사과 요구 등을 권력투쟁이나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가 주요한 원인이다. 박근혜 후보가 지난 8일 추가적인 인적 쇄신 요구를 선거를 포기하자는 이야기 같다고 거부한 것도 그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주변에서 충언을 하거나 조언을 하면 그 모든 걸 갖다가 권력투쟁 내지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충언이라던가 조언을 할 수 없고 의견을 입 밖에 꺼낼 수조차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직된 분위기가 바로 이러한 박근혜 후보의 인식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는 주변에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음모론적인 보고를 하는 게 문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쇄신파들의 요구를 음모론적인 후보 교체론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하는 내부의 흐름도 있다는 전언이다. 쇄신파들이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왜곡된 보고를 받는 것 같다며 허탈하고 모욕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박근혜 후보의 왜곡된 인식도 문제인데 그렇게 왜곡된 인식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친박계 인사들이 그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면서 주변에서 쇄신하자는 사람들을 갖다 모두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박근혜 후보의 왜곡된 인식을 고쳐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의 발언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쇄신 요구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폄하당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재선 의원이 지금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자꾸 어떤 충언을 하거나 쇄신 요구를 해봤자 항상 매도당하고 폄하당하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하다는 생각에 빠질 정도로 지금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박근혜 후보가 정말 그 인혁당 사건 문제도 그렇고 어떠한 얘기만 하면 자꾸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냐고 항상 반응하는 게 이런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 아주 경향신문이 날카롭게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박근혜를 흔드는 박근혜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정말 참 제목을 잘 지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박근혜 후보를 흔드는 것은 박근혜 본인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위기는 야권의 공격 등 외부 변수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 본인에게서 비롯하고 있다. 한때 50%를 넘나들던 지지율이 10%포인트 안팎으로 추락한 것은 유신 및 인혁당 사법살인을 옹호하는 등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발언이 계기가 됐다. 김종인, 이한구, 안대희, 한강옥 갈등도 박근혜 후보가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인사는 최근의 위기는 최경환 전 실장 등의 측근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겨레 역시도 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메이저와 그리고 경향신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박근혜 후보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후보의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상황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또 이제 그 비밀주의와 소통 부재도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항상 나를 따르라 식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 권위주의 통치 스타일이 달라진 시대 현실과 부딪히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자 스타일을 그 딸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뉴데일리의 기사인데요.
뉴델리에서는 이제 조갑제 칼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노예 근성의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놓쳐버린 기회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 뉴델리 같은 경우는 역시 마이너답게 정말 색다른 시각의 기사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참 신기할 지경인데요. 종북 좌파 연합 세력의 국회 장악 가능성에 불안해진 보수층의 막판 걸기로 지난 4.11 총선 때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새누리당은 그 직후 3가지를 하지 않았다. 첫째, 종북 실태 청문회. 둘째, 김현희 가짜몰이 청문회. 셋째, 2002년 6월 29일 서해개전 때 있었던 김대중 정권과 군 지휘부의 이적행위 청문회. 이 세 사건은 김대중 노무현 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폭탄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종북 반역 세력과의 싸움을 언론이나 애국단체에만 맡겨놓은 채 구경만 했다. 반면 좌파 진영이 역사관 논쟁을 걸어오자 금방 겁을 먹고 사과하였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가기관이 4번이나 조사하여 타살 증거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린 장준하 타살설 재조사 주장을 수용할 것이냐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박근혜 씨가 만약 장준하 타살설 재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는 위대한 아버지를 현정질서 파괴범으로 몰대이어 장준하 타살 배우자로 보는데도 동조하는 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제 이런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이 전형적인 노예 근성에 찌든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이렇게 노예 근성에 찌든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생뚱맞은 분석입니다. 머리에 총이라도 맞은 건지 어떻게 이런 칼럼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항상 이렇게 신비남을 하면서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그래도 보수 메이저, 진보 메이저, 진보 마이너는 좀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거나 같은 흐름이 아니더라도 그럴듯한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항상 이 보수 마이너는 자기들 혼자 무슨 독도라도 되는 듯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이너가 마이너일 수밖에 없는 걸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아, 참.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데요. 미디어스의 기사입니다. 박근혜, 올해는 운 없다. TV조선 경고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 TV조선 신율 대선 열차는 9월 18일 방송에서 역술인 겸 무속인인 심진송 씨가 출연해 대선 유력 후보자들에 대한 사주를 근거로 대선 결과를 예측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사실 올해 운이 없다고 얘기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올해 천운이 있다. 대통령이 되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보석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빛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TV조선이 정말 누가 찌라시 신문사가 만든 방송이 아니라고 할까봐 이렇게 TV 방송에서 점쟁이를 데려와서 그 대선 결과를 갖다가 예측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위기론을 갖다가 이렇게 점장이의 말을 빌어서 사주가 올해 운이 아니라서 이런 거라고 얘기했다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죠. 이런 어이없는 방송에 대해서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이제 비과학적 내역 위반 때문에 이런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TV조선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한 것일까요? 어쨌든 점쟁이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보수 메이저에서 진보 마이너까지 기사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아주 드물게도 이번 사건에서는 보수 메이저와 진보 메이저가 모두 대부분 입을 모아서 문제의 근원이 박근혜 후보 본인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독재자의 딸답게 철저한 비밀주의 속에서 새누리당을 독재체제로 지배해왔는데요. 대세론이 유지될 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독재 스타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세론이 깨지자 거친 파도 앞에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새누리당은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내분에 휩싸였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지금 자신에게 쇄신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를 갖다가 후보교체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지적했던 것처럼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인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는 모두 적대적인 공격으로 인식하는 박근혜 후보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목소리는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독재자인 자신의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위기는 박근혜 후보 스스로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극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과연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지난 60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자신의 60년 동안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변화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박근혜 후보의 퍼스널리티는 박정희 대통령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박정희가 빠진 박근혜를 과연 박근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위기는 해결이 불가능한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 그 자체를 갖다가 후보 교체를 통해 바꿔내지 않는 이상은 이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선거가 70일 남은 지금 상황에서 후보를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대선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누리당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은 정말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가 100%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박근혜 후보가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듯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렇게 새누리당을 위기 상태에 빠뜨려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는데요. 야권이 부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갖다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